네, 대표님,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 촬영 때도 우리 여쭤봤던 건데, 본인만의 투자 원칙,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최근에 또 원칙이 추가된 게 있으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투자 원칙 혹은 네. 뭐 투자 철학, 네. 좀 거창한 표현이고,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설사 투자 원칙이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창하게 철학은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방법론 혹은 이론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이론에 충실하면 좋겠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더라도. 제 같은 경우는 뭐 이 젊은 분들한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seed만이라고 부르는 종잣돈을 충실하게 확보해라. 그리고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자기의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사는 생활은 안정되게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라 라는 것이고,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는 서서히,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서서히 하고, 절대로 흥분은 금물이다. 수익이 생기든 손실이 생기든 흥분하지 말자. 차분히 받아들이자 라는 것과, 그리고 가능하면 손절은 멀리하자.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완전히 틀린 결정을 했다 라는 것이 100% 확신이 들면 손절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손절 가능하면 하지 말자. 요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저랑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려고 실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뭐 부동산 투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죠. 돈이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손절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만 갖고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도 변해야 된다. 마냥 어떤 경우에든 나는 무조건 장기 투자 10년, 20년 갖고 있겠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투자의 대상도 그렇죠. 지금 세상이 다 AI를 기본적이고 메인의 추세로 갖고 가는데, 나는 AI는 절대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나 추세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제일 중요한 거, 현금 확보 당연한 이야기고,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듯하게 투자하게 되면 쫓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내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반드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이제 투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투자는 일단 쫓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여유있게 바라보는 게 또 중요한데, 방금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 게, 손절과 이제 앞으로 흐름에 대한 추세, 영원한 대장주는 없듯이 내가 하는 종목이 뭐 맞다 치더라도 세상의 흐름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AI의 첫 스타트를 히트치킨 게 이제 구글이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를 완전히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것처럼. 세상의 추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내 투자도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는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단일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지수 투자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전반에 투자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쇠퇴된 산업은 알아서 지수에서 빠져나가고, 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유명한 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수는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완만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 종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ETF 위주로 지수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드리자면, 제가 저번 촬영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장기 투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가끔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이 얘기가 되게
나름 뭐랄까 뼈 때리는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 위주로 그냥 그 뭐 22년 하락작 때도 그냥 야 물타기 계속 지수니까 네, 네. 계속 이렇게 갔는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가 모든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치고 빠질 때가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지금도 철저히 그렇게 믿고 있고, 특히 그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 변동성이 심하다. 아니면은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전쟁 같은 경우, 전쟁은 뭐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디선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또 원자재의 불안이라든가, 물론 전쟁과 연관도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예외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은 혹은 환율, 고환율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 변동성이 좀 심한 시기다. 이럴 때는 그렇게 장기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절에 맞추어서 투자의 원칙이나 방법론도 살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 주식이란 무엇이며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가 근원적으로 답이다. 오케이. 원칙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시절에 따라서는 그런 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방망이를 짧게 잡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지금 요즘도 저는 그래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코스피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상당한 그런 박스권을 거친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죠. 이 기업, 이 종목은 저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없는데 분명히 괜찮은 종목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잠시 폭락해 있다. 그리고 이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20%든 30%든 자기가 원했던 수익이 떨어지면 바로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죠.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로 딱 깔끔하게 덧붙이자면, 투자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시장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